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바이올리니스트 기동 크레머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연주해왔다. 마르첼로, 비발디부터 슈니트케, 존 애덤스, 루이지 노노 등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가 피아졸라의 음악에 푹 빠져버렸다. 그의 음악은 내게 모든 일상적인 것들과 모든 절망을 잊게 해준다. 허허. 아주 대단한 극찬을 들은 이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모든 절망을 잊게 해준다. 음악 주시죠. 일단 피아졸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그 불염이 들려서 그런지 좀 일탈을 꿈꿔요. 아, 이 그래요? 곡을 들을 때 뭔가 이 욕망과 야망의 일탈이 아. 느껴지는 곡. 어우, 꿈틀꿈틀거리는 뭔가가 올라오시나 보네요. 왜냐하면 이 쳇바퀴 돌아가는 내가 일상이라 대리만족.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모든 절망을 잊게 하는 귀를 위한 탱고,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입니다. 왜 사계하면 여러분들 비발디 맞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 비발디의 극명한 차이와 개성을 가진 사계가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차이코프스키도 사계를 작곡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 피아솔라도 탄생시키게 됩니다. 아, 오늘의 주제곡에 모든 절망을 잊게 하는 귀를 위한 탱고. 왜 귀를 위한 탱고라고 했을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몸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귀입니까? 네, 피아솔라 이전에 탱고 하면 탱고는 춤이잖아요. 네. 저는 음악이 딱 나왔을 때 일단 몸 이렇게 리듬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탱고는 원래 발을 위한 음악이라고 했는데 피아솔라는 춤을 추기 위한 탱고를 발이 아닌 감상하는 음악으로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또 이거는 발을 위한 음악이 아닌 귀를 위한 음악이란 말을 했습니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작곡가인데 피아노와 반도네온 연주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만의 탱고 스타일로 아주 독창적인 세계 최초의 아르헨티나 탱고 시대를 열게 됩니다. 피아졸라가 춤을 싫어했나? 그러게 춤을 못 췄나 봐요. 어. 아, 또 그 사연이 있습니다. 좀 아, 그래요? 네. 미리 네, 그래서- 스포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네. 위디안 아스토르 이런 극찬을 들은 피아졸라는 어떻게 그러면 탱고 이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위대한 아스토르 탱고의 혁명가로 알려진 이 피아졸라는 192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태어났는데 네.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답니다. 아. 네, 그렇죠. 정답. 정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 약하면 안 된다. 피아졸라를 아들을 더 강하게 기르려고 의사들이 수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영도 시키고 달리기 하지 말라면 달리기도 시도해보게 하고 이런 식이었죠. 경련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스파르타인지 네. 피아졸라의 아버지는 피아졸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된 걸 모두 해야 한단다. 그러면 결함이 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아, 정말 성우 정경님 추천합니다. 우리 이모부가 성우 아, 박기량. 진짜? 박기량. 아, 그래요? 우리나라 탑성우. 우와, 깨알 같은 또 자랑. 자랑이보단 이모부는 저보고 노래하지 말고 성우하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후회를 해야 되나 지금?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도네온을 네. 피아졸라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 반도네온을 아버지가 사다 주게 된 거예요. 근데 피아졸라가 4살 때 이제 그의 가족들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네. 브롱스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고를 이제 겪게 되죠. 그럼 빈민가에 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 피아졸라 7살 때 중고 반도연을 사가지고 가서 아들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또 직접 연주도 가르쳐주게 돼요. 그래서 피아졸라는 그때부터 악기랑 가까워지면서 10살 때부터 반도연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12살에
그게 1933년이었는데 피아졸라가 탱고의 아버지 혹은 아이레스 노래하는 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까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미국 순회 공연 중에 이 가르델이 피아졸라를 만나고 가르델은 어린 피아졸라의 이런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바로 알아차리면서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신문팔이 소년으로 피아졸라를 또 직접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가르델. 까를로스 가르델. 그 또 모멘텀을 마련한 인물이군요. 네. 1937년 16살의 피아졸라는 뉴욕에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했던 피아졸라는 활동도 재개하고 싶었는데 네.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 이제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엘비노 바르다로가 이끄는 육중주단의 탱고를 막 경험을 하면서 네. 본인의 실내 악단인 부에노스아이레스 팔중주단을 결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1938년에는 그 당시 최고 악단이었어요. 아니발 트로일러 악단의 연주자로 들어가서 반도네온도 하고 편곡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하면서 재능을 드러내는데 이 트로일러 악단의 리더인 트로일러가 피아졸라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왜죠? 시작하죠. 왜 찍혔죠? 왜냐하면 피아졸라가 이 나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탱고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그런 전통 탱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피아졸라가 자꾸 이 탱고를 클래식 버전으로 편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트로일러는 카바레에서 주로 공연을 했는데 피아졸라는 카바레가 자신이 원하는 무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르터 율벤스타인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1941년에. 그래서 피아졸라가 루빈스타인을 찾아가서 내가 쓴 이 피아노 협주곡을 좀 평가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사실은 피아노 소나타였는데 피아졸라는 그냥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이렇게 이름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지식이 딸렸던 거예요. 막 썼답니다. 근데 루빈스타인은 이런 적극적인 소년이 다 있나 이러면서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꼼꼼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주고 지식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뭔가 음악적 재능은 뛰어났던 이 피아졸라를 작곡가 알베르토 히네스테라한테 소개를 해주고 이때부터 피아졸라는 히네스테라에게 체계적으로 음악이랑 문학, 미술 등 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 히네스테라는 이런 교양을 쌓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피아졸라가 히네스테라랑 공부를 하면서 첫 클래식 작품을 드디어 발표하게 되죠. 대대적인 변신을 했는데 피아졸라의 변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탱고 음악계와 굉장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944년 피아졸라는 드디어 카바레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밴드를 떠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키워나갈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1951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향곡을 피아졸라가 작곡하게 되는데 이게 또 세간에 엄청난 인기 어쨌든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인기를 끌었는데 이 작품은 정통 클래식 편성의 반도네온이라는 그런 탱고에 흔히 쓰였던 악기를 2대를 추가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클래식 팬들이 예전에는 탱고 팬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클래식 팬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섞어서 뭐 하는 거냐. 아주 이슈메이커네. 그렇죠. 브라보. 예술 경영적인 관점에서 좋습니까? 환상적이에요. 완벽해요. 네. 근데 이 실험적인 작품이 이제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파비안 세비츠키 음악상을 받게 되고 그 수상에 대한 대가로 피아졸라가 54년에서 55년까지 이제 1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여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그런 터닝 포인트의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작곡가이면서 지휘자였고 오르간 연주자였던 나디아 블랑저였는데 블랑제. 블랑제를 만났는데 피아졸라는 너무 자신이 정통 클래식 음악가와 연주자로 자리 잡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배움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래식 작품들을 블랑제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블랑제가 너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 그러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일했냐?" 그랬더니 피아졸라가 굉장히 쭈삣쭈삣하면서 "제가 사실은 카바레에서 탱고 음악을 또 쓰기도 하고 편곡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졸라였었던 그게 굉장히 자신한테 수치스러운 과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나디아가 "연주를 한번 해 볼래?" 그래서 연주를 했더니 나디아가 "이게 딱 너다. 이게 너 피아졸라 그 음악 자체다. 그러면서 너의 음악을 만들어라."라고 격려를 해 주게 되죠. 우리 시대의 나디아 블랑제는 누굴까요? 정말 음. 필요한 인물이다. 맞아요. 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고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음악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음. 좋습니다. 1년간의 파리 유학은 피아졸라에게 탱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시기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제 파리 유학을 마치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자신감을 얻고 들어온 피아졸라. 실내 악단인 퀸테토 누에보 탱고를 결성을 하죠. 5 중주단이거든요. 음. 누에보 탱고는 뉴 탱고, 새로운 탱고라는 뜻인데요. 탱고 음악에다가 클래식, 재즈, 팝을 가미하면서 당시로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탱고 음악보다 더 다양한 장르가 섞이고 또 극적인 리듬과 멜로디를 넣은 누에브 탱고는 이제 춤을 위한 음악이 아닌 발이 아닌 귀를 위한 감상용 음악으로 탱고의 개념이 여기서 딱 정립이 됩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큰 벽에 계속 부딪히기 마련이죠. 네,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우리의 탱고를 음. 모독하는 거야?"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또 그 괴로워하면서 피아졸라가 또 단체를 해체하고 강제로 뉴욕으로 건너가기도 하면서 잠시 활동도 접고 이런 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죠. 이야기만 들어도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피아졸라가 어떻게 작곡하게 된 겁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계의 원 제목은 내 계절의 포르테냐. 포르테냐는 한국, 음. 한국풍해라는 뜻의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이죠. 근데 처음부터 피아졸라가 사계, 그 네 개를 작곡할 생각은 없었고요. 각자 다른 시기에 작곡된 곡이 나중에 합쳐져서 이 사계가 된 거예요. 1965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그리고 그 후에는 가을, 그다음에 겨울, 봄의 순서로 1970년도까지 따로따로 작곡이 되었고 나중에 자신의 오중주단이 연주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 꽈트로 에스타시오네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모든 절망을 잊게 하는 귀를 위한 탱고.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을 듣습니까, 오늘? 일단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름의 앞부분을 발췌해서 조금 들려드린 후에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봄을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예요. 네. 지금 봄인데 아르헨티나는 가을이고 또 우리가 여름일 땐 거긴 겨울 이런 정반대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잠깐 감상하실 여름 부분은 좀 늘어지듯 혹은 더위 가운데 힘겹게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어떤 고뇌가 느껴지는 듯한 음악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 여름을 발췌해서 먼저 들으실 거고요. 이어서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 여름을 발췌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봄을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계는 이전의 작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62년에 피아졸라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오중주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70년대에 네 계절을 모두 완성하죠. 근데 훨씬 뒤인 1991년 네, 자크 모렐렌바움이 이 네 개의 탱고 사계를 목관 오중주와 세 대의 첼로 그리고 베이스를 위해 편곡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제목은 사계라고 붙였는데 아직 왜 비발디의 사계처럼 독주 바이올린 파트가 없었고 아하. 앨범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비발디의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랑 이제 상관이 없는 음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1990년대 후반에 러시아 작곡가였던
했던 레오니드 데스야트니코프가 독창적으로 이제 이 4개의 4개의 작품을 독주 바이올린과 현악 오케스트라 혹은 또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도 되거든요. 그리고 편곡을 했고 이때는 비발디의 어떤 유명한 소절을 따서 넣기도 하고 좀 더 연관성을 만들어서 탄생을 시켰죠. 그렇군요. 이 피아솔라 작품들은 정말로 많은 다양한 버전으로 연주가 됩니다. 네. 이제 저는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도 연주를 많이 했고 좀 전에 여러분 들으신 솔로 바이올린과 아주 작은 현악 악단 혹은 또 현악 4중주, 현악 반도네온이 들어간 현악 5중주 다양한 이렇게 단체들로 앙상블로 연주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피아솔라 탱고에서 기억하실 부분은 이 리듬이에요. 1, 2, 3, 1, 2, 3, 1, 2. 지금 봄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첫 소절이 이거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걸로 계속해서 이 리듬이 곡 전체를 끌고 가면서 그 위에 좀 자유로워 보이는 멜로디가 얹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프링, 봄의 끝부분에는 피아노는 이제 타악기니까 타악기적인 요소를 해서 리듬을 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끝이 나죠. 그런데 이 4개의 4개의 악장, 계절은 조금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리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다가 중간에는 피아노 트리오의 경우를 얘기를 했을 땐 바이올린이 됐던 첼로가 됐던 아주 감미롭고 늘어지는 듯한 좀 애수에 찬 또 절망을 느껴지게 하는 혹은 좀 슬픈 그런 독주가 나와요. 그래서 자유롭지만 반주는 굉장히 일정적으로 가지만 그 위에 선율이 얹어지면서 왜 피아톨라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도 했고 탱고는 사람의 고뇌와 애수와 슬픔이 담긴 음악이라고 그 절망의 어떤 외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농축된 선율들이 계속해서 계절마다 중간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춤처럼 끝에 이렇게 끝나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통합적으로 들어도 아니면 한 계절적으로 들어도 아까 처음에 초반에 왜 이 탱고는 모든 절망을 잊게 해준다라고 기돈 크레머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춤적인 이렇게 흥이 있는 요소가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어쩌면 피아졸라가 빈민가에 살면서 바라보았던 그런 힘들었던 시절 어떤 노동자의 삶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음악에 이렇게 투영시키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겨울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텐데 겨울은 특별히 이제 피아노 솔로도 나오고 굉장히 감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악장들은 리듬적인 요소가 많다면 겨울의 시작은 제가 지금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지금 한꺼번에 치느라 조금 많이 비는데 이렇게 선율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또 빨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리드믹한 요소들이 나오기도 하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너무 빠져서 음악에.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 4개 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편의 대서사시가 느껴지네요. 그의 인생과 함께 느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윤경선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